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삼은삼량의 신경 반사 조절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현재 강의하는 것은 삼은삼량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삼은삼량에서 삼과 삼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강의를 한 후에 그것의 조절 방법을 하고 2편, 3편에서는 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와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과 실습하는 과정들을 모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삼은삼량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삼은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했듯이 삼음은 삼량은 이렇게 보입니다. 태음, 음이 크게 있다. 태양, 양이 크다. 많다고. 소음, 소양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태양 하면은 태음 하면은 뭐냐면 음량을 봤을 때 음이라고 표현해요. 음이 매우 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여기는 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이 매우 강한 상태. 소음 하면은 음과 양을 배했을 때 음이 약간 강한 거죠. 또 음양을 표현했을 때 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고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음과 양이 변하는데 이때는 양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형태. 그래서 다시 양으로 가게 되고 이제 바뀌어서 다시 음으로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음량이 음이 약간 강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삼음삼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삼음삼량에 그러한 각자의 궤도가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한 여러 가지 변화 운동을 가지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기본적인 원리로는 이와 같은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태음에 대해서 태음
태음인 경우는 음이 매우 강하다고 그랬죠? 이게 표시해봅시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무슨 소리냐면 갑과 을을 봤을 때 을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많이. 응? 이게 음양을 표현했을 때 여기가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겠죠. 전편에 표현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음양에 있을 때 음양의 균형을 이야기했을 때 태음인 경우에는 음이 양보다 매우 많이 강한 걸 이야기하지, 이렇게. 매우 많이 강한 걸 이야기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조절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쓰냐? 억제법을 쓰냐? 억제법. 그걸 사용합니다. 그 소리 뭐냐면, 음을 표현했을 때, 응? 음이 강하기 때문에, 음은 억제법을 사용하고, 양은 무척 약하잖아요, 양이? 양은 상생법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금을 억제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강한 거. 을목을 통제했을 때 가장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신금이에요. 금금, 목 이렇게 강하게 통제시켜주는 거예요. 양이 강하게. 음은 어떻게? 생조해줘야지. 기수로 생조해줘요. 수생목. 그래서 음과 양이 기운이 똑같아 주기만. 소음인 형태에 있을 때 음량을 조절해주는 방법이에요. 정화는 뭘로? 기수로. 수국화, 금금목, 목, 이거는 수국화, 이쪽은 수생목, 여기죠? 네. 이건 또 뭐로? 을목, 목생화, 이건 약하니까 뭐로? 정화로. 이거는 강하니까 뭐로? 을목. 약하니까 뭐로? 기토로 생깁니다. 강하니까 뭐로? 정화, 화로. 이거는 소생금. 이거는 뭐로? 임수는 약하니까는 신금으로 수생목 해주죠. 금생수 해주죠. 이거는 기토로 역전. 토옥수죠. 토옥수. 이건 금생수.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양쪽의 기운이 태음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절해서 음량을 조절해줌을 해서 오행의 통관이 자연스럽게 되는 균이 조화가 된다는 소리. 태음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그 상황이 태음인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음량이 조화가 되지 않고
음량이 조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오행이 조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오행 조화가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 상태 내에 모든 것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환시켜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태민 상태 내에서 양쪽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맞춰짐으로 해서 오행이 상생과 상극이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말이죠. 그 조절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태음에 대한 조절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음의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양이고 음이 되겠습니다. 자, 소음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음과 양의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음이 강한 거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은 통제법을 사용합니다. 양은 억제법을 씁니다. 양은 상생법. 아까랑 똑같은 방법인데 음양의 조절이 다르죠. 결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양의 경우는 우리가 상생법을 사용합니다. 상생법. 이때도 음이 약간 강하단 말이죠. 통제시켜준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음량이 다른 건 뭐죠? 우리가 근금목이지만 경금입니다. 경금으로 통제를 시켜주고, 이쪽에 가서는 뭐로? 개수로서 수행목. 결국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금금목이 되죠. 이거는 수생목이 되죠. 이런 식인 방법.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정화인 경우에는 임수로, 병화인 경우에는 뭐로? 을목으로, 기토인 경우에는 간목으로, 무토인 경우에는 정화로, 신금인 경우에는 병화로, 경금인 경우에는 기토로, 계수인 경우에는 무토로, 토옥수 해주죠. 이거는 임수인 경우에는
신금으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생, 수화, 목국토,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해주지만 통제법에 의해서 음양이 다른 걸로 해줍니다. 금극목이지만 목에서는 간목이 양목, 토 이죠 이런 식인 거. 똑같이 여기서도 생조해져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양쪽의 균형이 맞추죠. 그로 인해서 양쪽의 균형이 맞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소음 상태에 유지하면서도 소음 내 음량의 기운이 맞아짐으로 인해서 음량 조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음량의 균형과 오행의 조화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절의 방법의 기본적인 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인 이제 고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다. 우리가 고름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음양으로 봤을 때 음이 양이 기운이 양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다 가 있는 건 아니고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의 조절을 요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음을 어떻게 되냐? 음은 기운이 약해져 가요. 음이 기운이 약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은 상생시켜줘요. 상생시켜줘요. 양은 기운이 넘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출루법으로 기운을 잘랐다. 출루법. 그러면서 음양의 기운을 맞춰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을목인 경우에 약해지니까 상생시켜줘요. 뭐로? 상생 항상 임수로 시켜요. 수생목 기운이 세져가니까 병화로 빼는 목생화 해서 기운을 더 빼주는. 정화인 경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수생목. 이거는 목생화. 기운을 빼준단 말이죠. 이렇게. 네? 목으로 이렇게 빼준단 말이죠. 목의 기운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는 약하니까 간목으로. 이거는 빼줘야 되니까. 화생토 이렇게 되죠. 기토인 경우 어떻게 돼? 약하니까 뭐로? 화로, 병화로. 쓰니까 뭐로? 경근으로 빼줘. 토생금. 신금 약하니까 뭐로? 무토로. 토생금. 이건 쓰니까 빼줘야 되죠. 임수로 빼줘. 음량이 같은 걸로 빼준다고. 그래야지 강한 걸 빼주면 너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루가 됩니다. 과루가 되지 않고 적당하게 출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인 경우엔
경금으로. 생수, 금생수, 이렇게 죠. 금생수. 이거인 경우는, 임수인 경우에는 뭐로? 간모로 빼죠. 그로 인해서 양쪽의 기운이 서로 딱 맞았을 때, 이때를 고름에 대한 음량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고름 상태에 있을 때도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 음량의 기운이 같아지면서 오행이 서로 조절을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매 세 가지 타입의 조절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양의 조절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음의 조절만 강의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